아침에 첫발 디딜 때 발 뒤꿈치 쪽이 좀 아프다, 걸을 때마다 좀 불편감이 있는 분들,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.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지방체라는 조직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두꺼운 띠의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를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고요. 우리가 걸을 때 이 쿠션 역할을 해주고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인데요. 젊은 분들은 보통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 중년 이상에 지나가게 되면은 족저근막이 좀 뻣뻣해지고 좀 약해지고 염증이 좀 생기기 쉬운 형태로 좀 바뀌게 되면서 중년 이후의 분들한테 발바닥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근막염입니다. 첫 번째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.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근막이나 이제 힘줄들이 좀 약해지거든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고, 그 다음에 장시간 서 있는 경우나 뭐 오래 걷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죠. 그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, 이게 부하가 커지는 거죠. 같은 힘이 주어져도 큰 힘이 주어지는 거죠. 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걷는 게 뭐 똑같이 100보를 건다고 해도 더 큰 힘이 주어지면서 근막에 좀 무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.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아프다고 하시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보통은 발 뒤꿈치 쪽에, 뒤꿈치에서도 안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.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중간 앞쪽에 느끼는 분도 있고요. 대표적으로는 뒤쪽 안쪽에 통증을 일으키고 다른 데도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발바닥에 통증이 아침에 생기게 되죠. 족저근막염에 뭐 통증이 심한 분들은 사실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. 아침에 뭐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통증 자체도 좀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소염제 약물을 좀 써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물리치료를 하는 거죠. 적당량의 열을 좀 가해주고,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시켜주고, 그리고 대표적인 좋은 치료로 하나가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는데요. 이 치료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탁월하고요. 통증 조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족저근막염에는 약물 치료와 대표적으로 충격파 치료,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이제 걷는 활동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많이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은 뭐 걷는 거 좀 적게 걸으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,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족욕, 뜨거운 물로 찜질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발 이렇게 잡고 뒤로 제껴주는 이렇게 스트레칭 동작, 이렇게 발 바닥을 쫙 펴주는 거죠. 이런 스트레칭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볼이나 뭐 이런 마사지 도구가 있으면 발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하는 것도 똑같은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.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에 좋은 신발이 있고 좋지 않은 신발이 있어요. 좋지 않은 신발, 우선 이게 강화 뭐 플랫 슈즈 같은 거잖아요. 발 바닥을 지지해 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딱딱한 이런 신발들은 족저근막염에 안 좋습니다. 그럼 좋은 신발은 뭐냐? 아치를 조금, 발에 있는 아치를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제 신발이 좀 좋은 신발이 되겠고, 그리고 쿠션감이 좀 있는 신발은 우리가 지면을 디딜 때 이 쿠션이 대신 족저근막 역할을 좀 일부 해주기 때문에 쿠션이 좀 있는 신발들을 신는 게 좋고요. 하이리나 이게 너무 꽉 끼는 신발들은 좋지 않습니다. 그럼 족저근막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정보가 좀 유익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